드디어 탄 25일차. 축구공만 한 크기의 로봇 새가 높게 자란 나무를 피해가며 빠르게 비행했다. 멈춰 선 곳은 탄이 행성에 착륙할 때 사용했던 캡슐이었다. 지금은 정착지 겸 집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늦잠을 자는 주인을 깨우기 위해서 날아온 것이었다. 새는 캡슐이 자신의 둥지라도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창을 덮고 있는 하얀색 커튼을 입으로 확 펼쳤다. 촤르륵. 덕분에 지구의 2배는 되는 일조량이 캡슐 안으로 넓게 퍼졌고 제 주인이 투정 부리면서 일어나야 하는데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주인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새는 빠르게 창문 너머로 멀리 날아갔다. 그러나 높은 나무에 가려져서 못 봤을 뿐 탄은 캡슐의 바로 근처에서 이제 막 숲의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발을 들이고 있었다. 평소에 탄이라면 아침잠을 견디기 매우 힘들어하는 게 정상이었지만 탐사가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한시가 아쉬웠다. 하루라도 빨리 아르테 행성의 곳곳을 샅샅이 살펴서 언젠가 NGO 동료들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을 반대했던 기업인들까지 초대하여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기에 탄은 지구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했다. 그런 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목격한 모습은 참혹했고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걸어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 와중에 굳이 환경운동을 반대하던 사람들까지 초기 초청 대상으로 삼은 건 약간 고약한 심보가 섞여 들어간 탓이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지구를 망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오히려 환경운동을 방해했던 기업인들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살이 절로 찌푸려진다. 탄은 그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짓이 그동안 지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후손에게 잠시 빌린 땅을 얼마나 망쳤는지 보여줄 생각이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나빠서 그랬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환경을 생각하면 당장 걸음으로써도 모자랄 자들이다. 하지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온갖 질병과 범죄, 쉴 새 없는 교란이 휩쓸고 간 2500년의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다. 물론 변명을 들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기회를 주면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랄까. 그들도 나도 사람이니까. 언젠가 아르테 행성에 와서 사람의 손때가 타지 않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나면 이제껏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고 자연을 좀 더 소중히 할 생각이 들겠지? 탄은 생각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NGO 단체를 후원할 생각도 할지 모른다고. 또한 밀코메다우나 이주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인류가 이동하더라도 그동안 고통받았던 지구의 복원은 모른 척할 수는 없다. 지구의 복원에는 엄청난 자본과 노력도 필요할 것이기에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탄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우선 하나씩 차근히 하려 한다. 첫 번째로는 아르테 행성을 탐사하는 일부터. 탄은 가장 높은 것 같은 나무의 크기를 재기 위해 로봇 새에게 줄을 물려 위로 보냈다. 로봇 새는 나무의 가지가 가장 높은 곳을 찾아서 똑같은 위치에서 날갯짓하며 자리를 잡았고 탄은 빠르게 나무 가장 밑에 자리했다. 300m. 조금 넘나? 생각보다 큰 크기는 아니었다. 나무들이 높이 자라지 못하는 것에 이유가 있나? 나무의 중간에 홈 같은 게 없는데 지구에 다람쥐 같은 생물이 없는 걸까? 잎사귀에 가끔 보이는 둥근 구멍은 벌레가 파먹은 흔적일까? 나무 하나만 해도 알아봐야 할 게 산더미였다. 탄은 알아내는 정보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노트에 적었고 다른 공간을 탐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때 탄의 귀에 맑은 음률 소리가 들렸다. 팅, 팅, 퉁. 어디에서 들리는 건지 단번에 파악할 수 없었다. 아르테에 온 행성에서 들렸기에 하지만
빗방울이 점점 많이 떨어지면서 이내 소리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신비롭게도 빗방울이 잎사귀에 떨어질 때마다 맑은 소리가 들린 것이다. 빗방울의 크기, 떨어지는 속도, 잎사귀의 모양과 높낮이, 각 상황마다 모두 다른 음을 내었고, 이를 지켜보던 타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턱이 빠질 듯이 입을 벌렸다. 자연이 빗소리를 담아주다니 놀라운 광경이 아닌가? 아마 최초의 지구도 이랬겠지? 아무것도 파헤쳐지지 않고 무엇 하나 망가지지 않고 조용히 생명을 품었겠지. 또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민 중의 하나인 잎사귀에 있는 구멍은 벌레가 파먹은 것인가? 에 대한 궁금증도 풀렸다. 그건 벌레가 파먹은 흔적이 아니라 강한 빗방울이 지나가면서 생겨난 것이었다. 잠깐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구멍이 뚫린 거라면 빗방울이 더 강하고 날카롭게. 순간 탄이 등줄기에 소름이 올랐다. 조금 전까지 아름답게 울리던 음률은 어디 가고 아이가 장난스럽게 피아노를 마구잡이로 뚱땅거리는 소리로 변하더니 이내 귀를 넘어서 머리통이 울릴 정도로 시끄러운 굉음과 우주복을 뚫을 기세로 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레테 행성의 비는 무게감도 지구의 3에서 4배였고 강수량도 마찬가지였다. 비를 맞으며 아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는 순식간에 종아리의 절반까지 올라온 물의 양을 보고 깜짝 놀라며 서둘러 캡슐을 향해 달렸다. 그런데 캡슐에 도착하기 전 이번에는 마치 대기층을 뚫고 우주로 나왔을 때처럼 주변의 온소리가 한 번에 사라졌다. 우주복 위로 강한 빗줄기 또한 느껴지지 않자 타는 위를 올려다봤다. 그러자 탄의 머리 위로 드리워진 거대한 물체가 보였다. 우주선은 아닐 텐데. 버섯. 버섯을 뒤집어 까면 보이는 선처럼 여러 주름이 있었기에 들었던 생각이었다. 그러나 모두 틀렸다. 탄의 머리 위를 보호해준 것은 300m밖에 되지 않았던 나무였다. 지금은 1000m는 넘을 것 같은 크기로 갑작스럽게 자라난 나무의 탄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마법도 아니고 갑자기 커진 나무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속도와 무게의 비. 본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레테 행성의 자연은 서로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리는 행성이라면 작은 크기의 식물이나 생물은 살아갈 수 없었을 거다. 그런 아레테 행성의 특성에 맞게 성장한 어떠한 나무가 비가 오면 크기를 두세 배 부풀리고 다른 개체를 보호해주는 거라면 타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보았다. 만약 하나의 뿌리를 가진 거대한 개체라면 뿌리에서 반경을 설정하고 농사를 짓는다면 비가 와도 나무의 개체들이 팽창하면서 땅을 보호해주지 않을까? 그때 번뜩인 아이디어가 생각한 타는 홀로그램 메모를 켰고 우주 헬멧에 글자들이 띄워졌다. 한 글자씩 꼼꼼하게 적어 내려가는 탄의 얼굴엔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나뭇가지의 자리를 잡고 앉아서 탄을 지켜보던 로봇새의 붉은 두 눈이 반짝인다. 그 시각지구, 거대한 전광판과 수백 개의 화면이 있는 거버넌스의 연구실, 그중 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던 연구원이 거버넌스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화질이 좋진 않지만 임시로 붙여놓은 카메라는 움직입니다. 다만 아직 통신은 오작동 중인데 구조대 보낼 준비를 시작할까요? 연구원의 말을 들은 거버넌스는 곰곰이 생각했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된 밀코메다 이주 프로젝트인데 밀코인 1만 명이 행성에 도착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통신이 오작동하게 되었다. 만일을 대비해서 애완 로봇에 붙여 놓은 카메라가 화면을 보여주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인데 이건 말 그대로 임시라 본부의 화면을 얼마나 보여줄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수는 밀코메다엔 대원이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성의 특성을 하나둘씩 알아가기 시작한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복귀하게 된다면 거버넌스는 고심 끝에 최후의 명령을 내렸다.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선 소중한 걸 내어줘야죠. 구조대는 없습니다. 샵 힐러 판 61차 탄은 오두막집 근처에 자리를 잡고 심어 놓은 별을 베었다. 지구였다면 몇 달은 걸렸겠지만 아레테 행성의 일조량은 지구의 2배 이상이라 곡물이 자라는 속도가 남달랐다. 이 행성에서 따로 얻은 씨앗이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지구의 네팔에서 가져온 씨앗이었지만 아레테 행성의 일조량이 남달라서 가능했던 거였다. 씨앗은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던 시기에 네팔에서 받았던 정제된 씨앗으로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지구에서 난 씨앗임은 틀림없었다. 이 정제된 씨앗은 탄이 아끼고 아끼던 보물 중 하나였는데 아레테 행성에 오자마자 이 행성에 심으려고 그동안 아껴왔다는 것을 탄은 단번에 깨달았다. 한눈에 봐도 반할 만큼 황홀했지만 탐사 기간에 주위를 둘러본 행성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넓은 바다와 아름다운 해변이 가득한 모습은 지구의 하와이나 사모이 섬을 생각나게 했으며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행성을 보면 한국어로 덕분에라는 단어가 떠올랐기에 고대어로 덕이라는 뜻의 아레테라 불렀다. 아직은 캡슐 근처의 땅만 농사가 가능한 걸 확인하였지만 점차 범위를 넓혀가 볼 예정이다. 예로부터 어떤 지역이든 완벽한 정착을 결론짓는 건 자급자족이 가능한지에 달렸으니까. 이건 행성을 탐사하기 위한 시작이자 과정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였기에 탄은 벌써 기대감이 부풀어 올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때 비가 조금씩 내리며 음률이 점점 커졌다. 이제는 익숙한 듯 소리를 알아챈 탄은 지금까지 수확한 벼만 들고 서둘러 캡슐로 향했다. 물론 비가 내릴 때 부풀어 오르는 거대한 나무 개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경을 지정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었지만 데이터가 더 쌓이기 전까진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좋았다. 다행히 탄이 캡슐이 도착해서 문을 닫자 우수수 쏟아지는 빗소리가 들렸다. 한시름 놓은 탄은 테이블 위에 별을 올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어느새 돌아온 로봇 새가 벽난로를 앞에서 날개를 부르르 떨고 있는 게 보였다. 자기가 진짜 새인 줄 아나. 로봇 새의 귀여운 행동에 탄은 작게 웃음을 지으며 바라보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며칠 전에 먼저 수확한 벼로 시범 삼아 만들어 놓은 막걸리가 지금 딱 알맞게 발효되었을 테니 오늘 뚜껑을 열어볼까 한다. 밤이 길 예정이었기에 시간을 달래기 딱 좋은 친구였다. 밀코메다인에게는 행성에 도착한 날짜별로 해야만 하는 매뉴얼이 몇 개 존재했는데 50일에는 씨앗을 심어보는 것이고 75일에는 각자 작품을 만드는 일이었다. 지금은 60일 차로 그 중간 심어야 하는 씨앗은 별을 심었던 곳 옆에 자리를 마련해 성장을 기다리는 중이고 사실상 잠시 쉬어도 되는 날짜였지만 탄은 원래 계획했던 작품을 할 수 없어서 작품의 계획 단계부터 다시 만들어야만 했기에 여유가 없었다. 2500년대 지구에서 환경운동가가 하는 일은 오염을 최소화할 방법 찾기 등이었다. 그러나 현재 아레테 행성은 이미 너무 깨끗하고 오염된 공간이 없었으며 환경운동가로서 너무나 사랑하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완벽한 행성에서 매뉴얼대로 작품을 만든다면 오히려 행성의 자연을 망치는 일이 아닐까? 탄은 아레테 행성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그러나 그렇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75일째 있을 작품 만들기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물가에서 발견한 생명체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그것은 지구로 따지자면 따개비 같은 생물이었는데 놀라운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한편 개체 수가 늘어나긴커녕 나날이 줄어만 갔다. 탐사하는 와중에 신경 써서 살펴본 결과 녀석들이 하루에 한 번씩 잉태와 죽음을 번갈아 가며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3일 정도 살게 된 녀석을 통해 육지에서 서식해야 하는 종족인 것을 알아냈다. 비록 3일이었지만 그 개체는 손과 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물가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손과 발을 갖기 전에 죽게 된 거고, 도망가 볼 겨를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던 안타까운 개체들. 더구나 아레테 행성에 비해 강수량은 상상을 초월하고 물가 근처에는 자신의 몸을 2에서 3배로 부풀리는 나무가 없었기에 보호받을 수조차 없던 상황.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타는 해당 개체에 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한 마리만 육지로 옮겨졌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백이는 잘 자라났으며 지구의 사슴과 너구리를 뒤섞은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까지 확인하고 나자 타는 아레테 행성에서 자신이 만들 작품 주제를 확신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나의 작품. 아주 최소한의 손길로 새로운 개체를 늘려가는 것이다. 어딘가에는 백이처럼 육지에서 서식하지만 태생이 물가에서 자라난 동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타는 환경운동가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와 같은 동물들을 도와주면서 도감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도감을 작성하는 동안에는 종군 기자가 된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할 것이다. 기자들이 눈앞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존재만이 된 것처럼 동물의 약육강식의 세계에 너무 깊숙하게 파고들지 않고 개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도움과 도감 기록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프로젝트 제목은 사람의 손을 타고 비로소 태어난 생명체이다. 이 도감에는 생물의 이름, 특징, 사람과의 친밀도, 각 종족의 천적과 약육강식의 피라미드 등등 작고 사소한 것부터 거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아레테 행성 생태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작은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된다. 타는 언젠가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생물과 개체의 기록을 담는 것을 목표하고 매일 다른 시간과 다른 타이밍의 행성 탐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때 그들을 발견했다. 두 다리로 이족 보행을 하고 두 개의 팔이 있으며 얼굴이 우주 헬멧을 쓴 것처럼 둥글고 아이의 몸을 가진 것처럼 3등신 정도의 크기인 우리 밀코인과 비슷한 체형인데 노란색인 우리와 다르게 화려한 색감으로 뒤덮인 묘하게 눈이 매서운 존재를 타는 잠시 고민했지만 아레테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을 도감에 기록하겠다고 다짐했던 목표를 떠올리며 낯선 존재에게 한 발짝 다가가 물었다. 넌 대체 누구니? 샵 힐러 탐구 11차. 샵 힐러 탐구 11차. 할라아사나, 다누라아사나, V업 등등 타는 요가로 몸을 풀어주며 지구보다 2배 더 눈부신 아침을 시작했다. 오늘은 아레테 행성에 온 지 90일째 슬슬 본부로부터 지구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테니 도감 작업 마무리에 심려를 기울여야만 했다. 행성에 있는 모든 개체와 생물을 전부 기록했다고 확신할 수 있었지만 아직 작성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른 아침부터 책상 앞에 앉았다. 도감은 총 2권으로 구성했다. 하나는 기본 도감과 또 다른 하나는 기밀판. 기밀판에 등재된 개체나 생물의 공통점은 사람과의 교류성이 적어 필요 이상의 공격성을 보이고 야행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속담 또한 존재한다. 사람들에게 알 권리가 있다는 건
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기밀판에 작성된 개체나 생물에 대해 알게 된다면 괜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따로 기록하였다. 물론 위험할 수 있다. 공격성이 높은 존재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따로 기재한 건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이 생물이 본부의 컨트롤 하에 앞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아직은 임시로 혼자 파악한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이 모든 부분은 본부에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에 따로 기재한 것이다. 거버넌스라면 분명 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 믿으며 타는 기밀판을 펼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밀판에 있는 위험한 존재들 속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공격성 70%, 잔혹성 100%, 도구 활용 능력 90% 등등. 잔인하면서도 머리가 좋아서 판단 능력이 인간만큼 있고 이족 보행을 하므로 나무를 타는 것에도 능숙하다. 공격성이나 잔혹성이 더 높은 존재도 한 개체 존재하지만 타는 이 녀석들이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형형색색의 색감을 가진 밀코인, 지금은 변종 밀코인이라 부르겠다. 타는 동물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덕분에 베기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 때문에 생명을 잃는 존재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를 작품으로 삼으며 연구하고 도감을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변종 밀코인의 생각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생김새하며 느낌이 사람과 같아서 우리처럼 지구에서 온 존재일까도 생각해봤지만 녀석들은 영어도 한자도 한글도 독일어도 고대어도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이따금 괴성도 함께 섞어가며 어느 정도 듣다 보니 규칙적인 흐름이 발견되긴 했지만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고 옆에서 더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공격성을 보였다. 변종 밀코이는 처음부터 달려들지 않고 우선은 상대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상황을 살폈다. 그리고는 코를 킁 훌쩍였다. 처음에 그들이 코를 훌쩍이는 행동은 큰 의미가 없다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무작정 본능대로 움직이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상대를 파악하던 시간이고 판단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했다. 야생 동물 중에서도 포식자가 하는 행동.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던 타는 묘한 긴장감에 걸음을 멈췄고 녀석의 눈을 주시하며 뒤로 조심스럽게 물러났다. 환경 운동가로서 오지도 마다하지 않고 다니다가 악어라던가 사자 등 여러 포식자를 다양하게 만나봤던 타는 알 수 있었다. 타는 캡슐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뛰었고 다행히 물가가 사이에 있었던 덕에 녀석이 쫓아오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 갔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캡슐에서 나가지 않았다. 냄새를 맡은 야생 포식자가 주의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끝내 녀석들에 대해서는 알아낸 게 많지 않다. 이족 보행을 한다는 것과 잡식을 한다는 것, 그리고 피부색이 화려할수록 잔혹성이 높다는 사실. 타는 알고 있는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적고 펜을 내려놓았다. 홀로그램의 언어 인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타는 아날로그 방식처럼 손으로 직접 적는 게 편했다. 손은 조금 아프지만 그래서 더더욱 직접 한 기분이랄까. 의외로 할머니 같은 마인드를 가진 타는 기지개를 쭉 켜다가 어디선가 들리는 규칙적인 소리에 뒤를 돌았다. 저긴 통신기가 있는 위치인데 그와 동시에 통신기가 소리를 낸 게 처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껏 본부에 보고하기 위해 일정한 날짜마다 전송을 보냈을 땐 별다른 소리가 없었고 타는 통신기가 애초에 소리 없는 기계인 줄 알았다. 그런데 90일 만에 갑자기 내다니. 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일단 다가가 보았다. 그때 다른 밀코인의 목소리까지 한 번에 몰려들었다. 드디어 연결된 거야? 영영지구로 못 돌아가고 죽는 줄 알았다고. 5년 동안 함께 거버넌스의 연구실에서 생활을 보냈을 동료겠지만 친하게 지내던 몇몇 시외에 1만 명의 목소리를 전부 아는 것은 아니었기에 누구인지 파악할 순 없었다. 단순히 밀코메다인 중 한 명이라는 것밖에.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타는 거버넌스의 명칭을 부르며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다. 거버넌스. 제가 지구로 돌아가기 전 그러나 90일 만에 연결된 통신의 마음을 놓은 밀코인은 각자의 말을 하기 바빴고 그 중에 몇은 목 놓아 우는 바람의 모든 소리가 섞였다. 타는 통신기가 망가졌던 것도 모르고 본인이 할 일에 집중할 만큼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특히 우는 밀코인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번에도 역시 제 할 일을 하기 위해 다른 밀코인들의 음성을 모두 껐다. 자신에게만 안 들리게 한 방법이었으며 전체 음소거하면 되었기에 버튼 하나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제야 조용해진 기분을 느끼며 타는 다시 입을 열었다. 거버넌스. 제가 지구로 돌아가기 전에 NGO 단체를 도와 지구 복원에 힘쓸 기업인들 리스트 좀 알아봐 주세요. 지구로 돌아가면 하루라도 빨리 아르테 행성의 멋진 모습에 대해서 알리고 수많은 기업인에게 후원받을 생각이다. 지금 탄의 머릿속에 한 가지의 생각이 더 있다면 본인이 다시 아르테 행성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자기 작품과 아이들이 부디 잘 살아있기를.